전무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15일 화요일 밤 11시 37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 감기 몸살에 걸려서 목 상태도 별로 좋지 않고 어쨌든 이번 주는 좀 간단하게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제목은 요새의 대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수가 상승할 때 대형주나 우량주 중심으로 봐야 되고, 지수가 하락할 시에는 테마주나 개별주 대응인데, 예측보당 대응이라는 말을 써놨죠. 사실 그 전날 예전 같았으면은 주도주 섹터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도주를 딱 예측하는 게 가능했다면,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장중에 좀 튀는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장초의 시초가라든지 뭐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서 대응하는 영역, 어쨌든 그러면은 아무래도 테마주 같은 경우도 매매를 했을 때 확률도 좀 낮아지긴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익은 낼 수 있는, 충분히 수익은 낼 수 있는 장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픽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제가 오늘은 주식 스터디 공부방, 그다음에 주식 토론방 두 군데 양쪽 다 공유를 해드렸었는데요. 바이오주 강할 것으로 좀 예상을 했었고, 아무래도 그 중국의 선전 봉쇄령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주, 안철수 정책주 이런 것들 말씀드렸었는데, 안철수 정책주를 사실 저는 대선주를 예전에는 많이 7월달, 8월달에 했었는데, 이제는 좀 다시 정리하기가 좀 귀찮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거의 끝물이기도 하고, 물론 뭐 지금 디지털 플랫폼이라든지 오늘도 AI 때문에 이런 정책주들이 뜨긴 했는데, 굉장히 좀 단기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때그때 쫓아가기보단 그냥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튀면은 수익 실현하고 마무리하는 정도로 대응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전주 같은 경우는 좀 더 장기 재료라고 봐야죠. 그래서 제가 주식 스터디 1강에서도 단기, 중기, 장기 재료를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과 같은 경우는 테모주가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런 것들은 분명히 단기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제약바이오 그 주식 스터디 방에는 다 공유를 해드렸었고, 이 중에서 셀트리온 제약과 헬스케어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한 5%에서 8% 정도 급등을 했었습니다. 뭐 수익 낸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다만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가 조금 이제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 같은 경우 제약바이오 이제 좀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게 좀 체질에 맞아야 되는데, 다른 종목 기술주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해서 좀 차트가 뭐라 해야 되나 변동성도 좀 너무 강하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재료로 막 튈 때가 있어서 저는 좀 감당하기가 좀 피곤해서, 어쨌든 저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수익 낸 분은 축하드립니다. 오늘 일동제약이나 녹십자 MS 같은 경우는 10%대 상승을 했었고, 나머지 뭐 신풍제약도 좋은 흐름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눌러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고, 어쨌든 큰 악재가 하나 해소됐기 때문에 앞으로 뭐 최근에 사실은 증권사 레포트가 좀 하향 조정된 것들이 많아요. 왜냐면 신약 개발이 특별하게 이뤄지거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사실 뭐 이런 조금 뭐라 그러지, 좀 성장성이 좀 둔화됐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또 이번에도 외국계 증권사에서 하향하는 그런 레포트들이 좀 나오기도 했죠.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큰 악재가 해소된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도면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서정기전 제가 공유를 해드렸었죠. 9시 8분에 1차 슈팅이 있었을 때 저도 이제 들어가면서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약 26%까지 급등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 그 스터디방에서는 수익 낸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축하드리고, 어쨌든 이게 공부가 돼 있으면 이렇게 아이디어를 받았을 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원전주 같은 경우는 한신기계, 그다음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는 원래 대장주였는데 말씀드린 대로 3거래일 단일가 지정 예고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일주일 정도 남았죠. 그 11거래 10거래일 동안은 급등을 하게 되면은 3일가 단일가 거래가 지정이 돼서 현재는 한신기계 쪽으로 넘어온 상황이고, 제가 일진파워 서정기전 항상 같이 말씀드렸었죠.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릴 때도 이렇게 일진파워 서정기전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서정기전이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급등을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서정기전을 두 번 매매를 해서 4% 3% 수익 내서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32%고 이번 달 목표는 50%까지 하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스피 코스닥이 중국 증시가 상당히 안 좋았죠. 오늘 마이너스 4.9%.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마이너스 4.9% 5% 하락이 있었다면
개별 종목들은 한 20% 정도 빠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고 하락하는 종목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성장주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급락하는 모습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데, 그래도 거기에 비하면은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오늘 잘 버텨줬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 시간 다우존스 나스닥도 상승 출발을 했다는 부분은 일단 긍정적이고, 유럽 증시가 전약 후강으로 좀 올라가다가 지금 제가 좀 전에 11시 방송 시작할 때는 조금 꺾이는 모습이었는데, 어쨌든 내일 아침에도 이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오늘 소폭 하락하면서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오늘 미국의 성장주들이 좀 상승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면 성장주들이 하락하는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이 국채금리가 5%나 올라가면서 성장주들이 급락을 했었죠.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이죠.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3년에 최고치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만 지금 외국인 매도세가 이번 주 내내 굉장히 강합니다. 강해서 사실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이 환율이 좀 떨어져야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일 봐드리는 지표들도 어떻게 보면 사실 되게 단순한 건데도, 예를 들어서 8개 중에서 6개가 안 좋다 이러면 사실 그날은 장의 흐름이 약하거나 하락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포지수 같은 경우는 보합세 정도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94달러로 한 20% 가까이 3거래일 동안 떨어졌기 때문에 이 관련된 주들이 다 폭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뭐 GSE라든지 이런 관련된 주들, 정유 관련된 수혜주들도 정리해드렸지만 결국에는 이런 단발성이잖아요. 단발성. 그래서 뭐 이것과 이제 곡물 가격, 인플레이션, 수혜주 이런 것과는 좀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주석과 아연 가격도 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도 현시가 안 좋지 않고요. 네오핀이 또 오늘 많이 하락했네요. 그러다 보면 네오 위주 홀딩스가 또 하락을 하겠죠. 주요 뉴스 살펴보면은 우크라 4차 평화협상을 재개했다라는 기사가 현재 10시 한 59분 정도에 나와서 그 결과가 장중에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미국 증시 지금 살펴보면은 이렇게 금융주가 확실히 강하죠. 국채 금리 인상, 수혜주인 금융주, 그다음에 소비재가 강한 걸 볼 수 있고, 오늘은 이렇게 여행주, 항공주, 레저주가 상당히 강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리오프닝주가 우리나라에서도 강했죠. 그래서 내일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가 있겠다. 어쨌든 20선 위에 돌파한 것들은 꼭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20선 위에 깨져 있는 것들은 좀 아무리 추세가 좋아도 이렇게 뭐 호재가 있어도 좀 올라가는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상승하기 좀 힘들고, 20선 돌파한 것들 중에서 안착을 한 것들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반도체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반도체 너무 약하죠. 삼성전자도 약하고, 확진자 수는 36만 명. 다음 주에 피크 찍고서 이제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제약바이오 한두 번 정도는 반등을 줄 수 있지만, 제약바이오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매매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해외 항공권 예매 폭발, 무격리 입국 기대감 이런 것들 기사 좀 나왔죠. 그러면서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그다음에 제주맥주 인터파크까지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리오프닝 주 중에서 좀 끼가 좋은 것들, 이런 것들도 다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디지털 플랫폼 관련해서 오늘 AI 디지털 인재 육성 관련해서도 뭐 마인드랩이라든지 비트나인 같은 것들이 좀 급등을 했는데, 한 번 정도는 더 시세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 마인드랩이나 비트나인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10월달, 11월달에 정리 많이 해드렸던 종목이죠. 신규 상장주로. 그래서 그때도 저도 많이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인데, 이미 사실은 고점 대비해서는 사실 굉장히 아래에 있는 가격대고, 그렇기 때문에 좀 매물대가 저항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한 번 정도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 저항대에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제 장기 제로로 끌고 갈 만한 것들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주들도 계속 시세 좋죠.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든지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4차 산업 육성에 이제 로봇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괜찮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슈팅이 있었어도 크게 밀리지 않고 횡보를 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1위부터 살펴보면은 일단은 오늘 조선주, 그다음에 해운주 오랜만에 좀 조정을 받았는데, 사실 뭐 2월 재테크 강의 때 페노션 HMM 추천한 이후로 30% 올랐죠. 30% 오르고 오랜만에 좀 큰 폭으로 5%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11선 유지하고 있어서 11선 지금 맞고 올라왔네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지지를 잘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추가적인 여력은 있지만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본인이 늦게 들어가서 물린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건 종목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한 달 전부터 말씀드렸었으니까 어쨌든 이제 수익을 저점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할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 수급은 오늘도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뭐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가기 마련이니까 뭐 중장기 보유로 생각하시는 분들이야 또 끌고 가도 되겠지만 현재 같은 변동성 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면 정리를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승률 1위부터 살펴보면은 탈모주가 좀 눈에 띄죠. 제가 탈모주도 예전에 다 정리해드렸었죠. 이재명 씨 관련돼서. 근데 안철수 후보도 탈모 관련해서 정책을 냈었던 그 이력 때문에 사실 오늘 이렇게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대응하기 상당히 전 어렵다고 봐요. 물론 뭐 탈모주를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딱 이제 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갑자기 다른 종목들이 튀었다고 해서 그걸 쫓아가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윤석열 씨 정책 관련돼서는 원전주라든지 뭐 이런 게임주라든지 이런 것들 딱 특화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종목들만 사실 저도 장중에 살펴보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튄다고 해서 쫓아가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보통 물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TS 트릴리온 저번에 정리해드렸었던 종목들 뭐 JW 신약인가요? 제약인가요? 하여튼 그런 종목들도 있고 한데 사실 저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 케어젠이라고 해서도 또 뭐 따로 탈모주가 올라온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오히려 그거보다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그 공약이 더 낫다고 봅니다. 이거는 아예 분과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나이나 마인즈랩이나 이런 AI 관련된 섹터들은 예전에 제가 NFT 정리할 때도 여러 번 정리해드렸었는데 하여튼 그때 그쪽 메타버스 섹터랑 해서 같이 한번 오히려 체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주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도 이제 방송을 좀 간단하게 해보려는데요. 일단 이렇게 말씀드렸던 대로 내일이 만약에 지수가 어느 정도 뭐 1%대 상승을 한다, 갭상승을 시작한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때는 최근에 좀 하락을 했었던 대형주, 우량주, 뭐 최근에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LNF라든지 이런 2차 전지도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뭐 LG노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최근에 한 3거래일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만약에 지수가 좋다라고 하면은 시총 상위 기업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공략하는 게 더 좋다. 근데 만약에 지수가 하락한다라면은 또 어제 오늘처럼 테마주들이 급성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대응의 영역이니까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투스홀딩스도 오늘 좀 눌러주긴 했는데 그래도 20선 유지하고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더 시세가 나올 것 같고 만약이라도 이제 20선 이탈하게 되면은 그때는 뭐 정리를 하는 게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뭐 같은 종목 보고서도 매일매일 저는 수익을 내는 분들도 있고 저희 스터디방 분들도 최근에는 그래도 수익 내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서 상당히 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원리를 알고 공부하는 거하고 그냥 무작정 공부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 방송에 대해서는 좀 스터디 참여하셔서 어쨌든 뭐 이 전체적인 맥락을 좀 이해하시는 게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8명 정도 신청하셨고요. 25명 마감하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사실 지금 장은 좋은 장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뭐 지수도 코스피 같은 경우도 거의 전저점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같이 어려운 장이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식을 계속 할 거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니까 이런 것들도 경험을 반드시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